글로벌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미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확산이 매우 심각한 나라 러시아에서는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28만 명이 넘었고, 일일 신규 확진자의 경우 지난 5월에 1만 명을 넘겼다가 9월 초까지 확산 정도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10월 최근 들어 또다시 1만 명을 넘기면서 감염 확산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지난 8월 보건부 산하의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 센터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공식 등록되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물론이고 아시아, 중동, 남미 지역 등 10개가 넘는 해외 국가들과 이미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해 화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답답해하던 우리에게 이번 러시아의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 공급 소식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이유가 있으니 바로 3상 임상시험을 건너뛴 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됐으며 지난 1957년 인류가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에서 이름을 따온 자국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경우 자신의 딸 중 한 명 역시 이미 접종을 받았을 정도로 면역력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또한 필요한 검증 절차들을 이상 없이 통과했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가장 중요한 임상 승인 전에 백신을 배포해버리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고,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백신 개발 지침을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고 경고하며 러시아의 백신 공급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여러 국가와 국제기관으로부터의 강한 지적에 이대로 가만히 있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닌데요. 그는 근거 없는 말뿐인 지적이라고 반박하면서 동시에 만약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생길 경우 배상해주겠다 약속까지 하며 강하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러시아의 보건당국에서는 스푸트니크 V에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두 번째 백신인 벡토르 백신을 개발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차와 2차 임상시험만 마치고 현재 공식 등록 절차에 들어가 이번 달 중순경에는 국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로써 벡토르 백신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가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7억 982만 5천 헥타르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를 가진 나라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수도로 하며 총 인구는 약 1억 5천만 명으로 최근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한복판에서 최초로 한국의 날 행사가 대대적으로 개최되어 전 세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한국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0일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지에 위치한 중앙혁명광장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한 것으로,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한류 열풍을 바탕으로 BTS, 트와이스, 세븐틴, 마마무 등 한국의 인기 가수들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K-POP 댄스 경연이 펼쳐졌는데, 이 경연을 위한 예선에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무려 80여 개의 팀 4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중 15개 팀이 최종 선발돼 한국의 날 행사 K-POP 경연 무대를 빛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이번 행사를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현지 공영방송사인 OTV에서 3시간에 걸쳐서 생중계해주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러시아의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장을 찾아오면서 본의 아니게 한때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현장에 찾아왔던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첫 한국의 날 행사를 통해 연해주의 이창준 한인회 부회장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상징성이 큰 중앙광장에서 현지 주요 귀빈들이 참석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해 그 의의가 크다라고 언급했고, 또한 오성환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는 러시아 연해주는 한국인들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유럽과도 같은데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더 가까운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K-POP 댄스, 전통 사물놀이, 태권도 등으로 꾸며진 제1회 한국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또한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에서는 한국의 날 행사 외에도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에서는 러시아 현지 공장의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국의 우호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의미로 엑센트의 러시아 전략 모델인 솔라리스 한정판
한정판을 출시해 주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특히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2010년 9월에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만나 현지 공장에서 갓 생산된 소형 세단 솔라리스에 함께 시승하는 등 러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대차의 솔라리스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10년 동안 총 100만 대 가까이 팔렸는데, 특히 2016년에는 1년간 9만 380대를 판매하며 현지 시장에서 판매 1위에 올라서는 등 러시아 국민차로 등극했고, 앞으로도 현지 공장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K-팝, K-드라마, K-영화 외에도 특히 여성들이 한국에 제대로 반해버린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산 화장품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기업 JNG 코스메틱의 클렌징 팩 제품인 지슬리 버블 폭탄팩을 들 수 있는데, 이 제품에 함유된 참숯 파우더 성분이 모공 속의 각질을 자극이 거의 없이 제거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17가지의 아미노산 성분이 피부 보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인 슈퍼 버블링 공법은 먼저 팩을 바르고 나면 30초 후 1차적으로 거품이 발생하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게 되고, 다시 거품이 사라져 문질러주면 2차적으로 거품이 발생하면서 클렌징 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해본 이들 중 대다수가 모공 깊숙한 곳까지 각질과 각종 노폐물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또한 버블이 터지는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어 매우 시원하면서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의 개발자인 김정국 대표는 직접 100가지 이상의 천연식물 추출물에 대한 효능을 연구해 그 성과를 화장품에 적용해 자극이 거의 없는 가운데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놀라운 한국산 제품은 러시아는 물론이고 캐나다 등의 여러 해외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판매망을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시작해 중남미와 아프리카까지도 확대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의 우수하고 기발한 화장품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현대차의 솔라리스 한정판 출시와 러시아 여성들에게 인기 폭발인 한국 중소기업의 딥 클렌징 팩, 그리고 제1회 한국의 날 행사와 같이 즐거운 소식만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는 지난 2014년 2월 한국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한국 여성이 어느 러시아 국적의 나쁜 사람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된 너무나 안타깝고 화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범인은 자신의 나라인 러시아로 달아나 버려 법무부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별도로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 인도를 거부하자, 이에 한국 법무부에서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 자료와 유족의 진술 등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러시아 검찰 측에 전달하며 해당 사건 범인의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러시아에서는 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 선고라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지난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무기징역 선고 역시 드물게 나온다고 전해진 러시아에서 이번 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 또한 놀라운 일이지만, 여기서 더욱더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그가 흑돌고래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러시아의 흑돌고래 교도소라는 악명 높은 교도소 들어보셨나요? 1745년에 최초로 세워진 이곳은 처음에는 강제 노역소로 사용되다가 지난 1773년부터 교도소로 변경됐고, 2000년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악명 높기로 유명해진 이곳은 연방정부기관 오렌부르크주 러시아 연방교정청 관할교도소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도소에는 검은 돌고래 조형물이 눈에 띄는데, 이로부터 현재 흑돌고래 교도소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중범죄자 전문 교도소입니다. 세계에서 러시아 교도소가 전반적으로 죄수들을 교화하는 방식이 다소 거칠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으뜸에 속하는 곳이 바로 흑돌고래 교도소로,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러시아에서 가석방조차 허락되지 않는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들 위주로 수감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건물의 외관은 마치 옛날 학교 혹은 연립주택 단지와도 비슷한 흑돌고래 교도소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영상들이 제작되기도 했는데, 영상에서 죄수들은 인터뷰를 통해 흑돌고래 교도소에서는 인권을 논하기가 극단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며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지지자와 바이든 지지자가 무력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지난달 27일 미국인들의 이 같은 두려움을 전하며 전쟁처럼 될 것이다라는 제목을 뽑기도 했다. 트럼프, 바이든 지지자들 모두 자신이 미는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불복해 총격전 등 국내 테러를 벌이고
이에 상대방 진영도 반격에 나서면서 미국이 내전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길한 전망이 퍼지고 있다. 물리적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대선 이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특히 미국 연방수사국은 극우단체와 연계돼 내전을 모의한 혐의로 남성 13명을 체포했다고 지난 7일 밝히면서 공포는 극에 달했다. 이들 중 최소 6명은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납치 음모를 꾸몄다. 여성인 휘트머 주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영업 정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극우주의자들의 타깃이 된 인물이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백인 우월주의 극단주의자들을 미국 내 테러 세력 중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테러 세력으로 꼽았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미국 위협평가 보고서의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 항목에서 이같이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국토안보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국내 테러 세력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광적으로 지지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은 위험한 시그널이다. 그래서 그는 백인 우월주의자 폭력의 몸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렸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백인 우월주의 폭력 조직인 프라우드 보이즈를 향해 물러서서 대기하라라고 말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미국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미국에선 항의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다. 하지만 일부 흑인 시위는 약탈과 방화로 악화됐다. 흑인들의 폭력적인 시위도 대혼란을 촉발시킬 수 있는 변수다. 폭력, 정당화될 수 있다. 미국 응답자 19% 찬성. 미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면서 폭력에 대한 비판 의식이 무뎌지는 것은 화약고 옆에 기름 역할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버는 지난달 9일에서 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폭력 시위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응답자의 1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7%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의 응답자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반면 응답자의 70%는 폭력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 성인 5명 중 1명이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밝힌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폭력을 용인하는 인식은 폭력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는 도화선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점점 현실로 다가가고 있다. 유고버의 여론조사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폭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는 문항에 응답자의 55.8%는 그럴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0.8%에 불과했다. 알 수 없다는 대답이 33.4%를 차지했다. 극우, 극좌 둘 다 문제. 그러나 극우가 더 위험. 뉴욕타임스는 5월 이후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을 향해 차량으로 돌진했다고 9일 보도했다. MIT는 정치적 폭력에서 극우, 극좌는 모두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MIT는 극우, 극좌를 동등하게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MIT는 오늘날 미국에서 극우 세력이 극좌 세력보다 더 큰 폭력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지난해 미국에서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살인 사건이 42건 발생했는데 이 중 38건이 극우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의 이 같은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극우, 극좌의 폭력성에 대한 유고버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1%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18%는 안티파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혔다. 백인 우월주의자와 안티파 모두 위협이라고 답한 비율은 27%로 나타났다. 극우, 극좌에 대한 미국인들의 걱정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짐 잭슨은 LA 타임스의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나기를 거부할 것이고 그의 지지자들은 그가 백악관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잭슨은 이어 민병대와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무장 봉기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것이 내가 예상하는 최악의 악몽이다라고 토로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인 지니 데이비스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당선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는 이어 바이든이 만약 패배할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은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시민들 사이에 전쟁처럼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응답자 50.7% 미국인들 다음 대통령 정당성 인정 안 할 것. 미국 대선을 불안하게 만든 주범은 코로나19다. 투표소 감염을 우려해 확대 실시되는 우편 투표가 올해 미국 대선의 화약고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는 부정선거, 사기 투표라고 주장하면서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지 오래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모든 신호는 정치적 폭력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총격전 등 극단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올해 대선을 둘러싼 후유증은 오래 갈 전망이다. 유고부의 여론조사에서 미국 대선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치러질 것으로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의견이 거의 절반씩 갈렸다. 그럴 것이라는 답한 응답자는 52.7%였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47.3%로 조사됐다. 미국 국민들은 대선 결과에 따라 다음 대통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것으로 생각하는가는 문항에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그럴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9.3%였다. 그러나 과반을 미세하게 넘는 50.7%는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트럼프나 바이든 중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엄청난 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부쩍 수척해진 트럼프 백악관 발코니에서 지지 호소. 코로나19 투병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쩍 수척해진 모습으로 10일 백악관에서 공개 행사를 열었다. 이날 연설을 시작으로 12일에는 플로리다주에서 본격적인 유세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과 질서를 주제로 백악관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했다.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트럼프는 마스크를 벗고 기분이 좋다면서 연설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된 지지 기반인 백인층 이외의 인종과 계층을 상대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들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좌파를 거부한다며 민주당은 미국의 거의 모든 도심 지역을 통치해왔지만 재앙과 가난, 어려움만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CNN에 따르면 당초 백악관은 2,000명을 초대했고 바이든 후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후보는 자기 자신과 주변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나라며 반문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썼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AFP 통신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몸 상태가 매우 좋다고 스스로 외치고 있지만 아직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검사를 받았다.